안녕하세요. 홍화사입니다. 전자업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이에 빈틈도 많이 생긴다. 우리는 그 빈틈을 노린다. 라는 경영 방침을 가진 회사가 일본의 롬입니다. 롬. 아주 유명한 회사죠. 1958년 창업해서 2012년 3,046억엔, 우리 돈으로 약 4조 한 3, 4천억 되는 매출, 종업원 2만 1,000명을 갖춘 강소기업이죠.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앞에 일본 기업들 전부 다 세계 1위입니다. 이 사장은 사토 게니치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동경 사람이고, 아버지가 그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오사카 교향악단에 이제 부임을 하면서 오사카로 오게 됐죠. 대학교 다니면서 그 라디오 수리점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라디오 고치는 거를. 그런데 그 고치다 보니까 주로 고장 나는 원인이 그 저항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는 걸 자기가 알게 돼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는 그 저항기에 대한 특허를 이미 취득할 정도가 됐고,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이 기술에 대한 그 특허를 이제 원천을 확보한 거죠. 리츠메이칸 대학, 인명관 대학, 중간 정도 되는 대학교 이공학부를 이제 나와가지고, 1954년에 오늘날 그 롬의 전신인 동양 전구 제작소를 창업하고 나서 69년에 이제 다이오드, IC 조그만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 IC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죠. 1971년에는 그 일본의 그 중소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실리콘밸리의 그 IC 개발 거점을 확보하는 오피스를 이제 내기도 했습니다. 81년 돼서 이제 롬이라는 회사가 이제 정식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지금 주력 제품은 대규모 집적 회로, 콘덴사, 그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그다음에 반도체 레저 등 빛이 나는 물건들, 특히 그 백색 발광 다이오드가 이제 이 회사의 그 주력 상품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주문형 IC가 이제 대표적인데, 회사 이름이 롬. 이 롬이라는 것은 그 우리 전기 회로의 그 저항인 R의 단위가 옴이죠, 옴. 그래서 그 롬이 된 거죠. 자, 이 롬이 세계 1위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이 기술의 이면에는 어떠한 그 경영 시스템이 있느냐. 이제 이게 제가 늘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첫째는 수익 중시에 아주 철저하다. 이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나지 않으면 봉급도 줄 수 없다. 새로운 기계도 살 수 없다. 연구 개발도 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이 사토 겐치 사장의 경영 방침이죠. 따라서 이익을 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다 보니까 이제 교토에 있는 여타 기업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뭐 수전노 아니냐? 이게 돈에 너무 환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는 거죠. 봉급도 못 주고 기계도 못 사고 연구개발도 못 한다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원들에게 항상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라 라는 게 아주 입버릇처럼 매달 떠듭니다. 일본 기업들은요, 아주 그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휴대폰에서 일본 기업들을 아주 압도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이 의사결정이 느려서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은 돌 다니고 나무 다니고 두들겨보고 나서 생각한다. 한국 기업은 돌 다니고 나무 다니고 건너가고 보자. 저쪽은 두들겨보고 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 회의를 하고. 우리는 두들겨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건너가고 보자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거죠. 우리는 톱다운 방식이에요. 일종의 제왕적 경영입니다. 저쪽은 이 중지 경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종 다양한 의사를 내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결론이 느려. 뭐 아이템 하나 진출하는데 한 1년씩 걸리고 그래. 우리는 막 2, 3개월 만에 막 바꾼다고. 그래 일본 애들이 녹은 겁니다. 근데 이 롬 같은 회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에도 이 롬은 점심 때 사장하고 임원들이 딱 모여서 점심 딱 먹고 나서 점심 젓가락 딱 내려오면서 결정 내려버려요. 이게 엄청난 신속한 거예요. 일본에 이런 회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이한 게 많은데, 1977년, 지금부터 벌써 뭐 한 40년 가까이 전에 연공서열자는 게 없어. 연봉제 시스템으로 갔어. 뭐 내가 들어온 지 10년 됐으니까 난 과장이 돼야 되고, 15년 됐으니까 차장 돼야 되고, 20년에 부장, 이런 거 없어. 그냥 일 잘하는 놈이 그냥 바로 연봉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걸 77년에 도입했다, 얘들은. 우리나라는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한 10년이나 됐을까. 그래서 뭐 일만 잘하면 월급 팍팍 오르고 진급도 팍팍 해. 그 다음에 연구를 할 때는 언제나 3년 앞을 내다보라 라는 게 그 사람의 주문하는 말입니다.
지금 목전 앞의 기술보다 3년 후에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라는 거죠. 이게 또 조금 틀린데 사실은 기술이라는 거는 요즘같이 이 진보 속도가 빠를 때는 1년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3년 앞에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니까 이게 우리보다 지금 한 차원 높은 거죠. 일본이 우리보다 더 생각을 깊게 하고 있고 앞으로 3년 후에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는 하나의 좀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롬에 특이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이른바 소년 야구단 방식입니다. 이 소년 야구단 방식이라는 게 뭐냐? 이를테면 소년들이 모여서 야구팀을 결성해가지고 지네들이 성적을 누가 우승을 많이 이기고 누가 지느냐라는 걸 평가하는 것처럼 회계 기법을 동원해서 사내의 단위 독립 채산 시스템들끼리 경쟁을 시킨 겁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냐? 누가 이익을 많이 냈냐 이거죠. 순이익을. 이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전부 다 야구복 복장을 입고 들어와가지고 우승, 준우승 해갖고 1등, 2등, 3등 해서 야구복 복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잘한 팀에게는 상을 듬뿍 주고 못한 팀은 돈을 안 주고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차등화시켜버리니까 이게 그냥 공문서상에서 실적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야구단 복장을 하고 들어와서 상을 받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참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상금 벌이인 기술자들이 이제 이 회사의 내부에 많죠. 상금을 많이 버는 기술자들. 이게 아주 특이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여기는 제조 원가하고 예산을 갖다가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아주 서로 치열한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어주지 못하는 그 팀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는 막 아예 서류 심사에서부터 돈 안 나는 거 다 체크버려요. 그리고 나서 사업 계획안 가지고 또 매월 또 그 통계를 내. 월간 랭킹표 만들어. 어느 팀이 다나카 팀 1등, 뭐 나카무라 2등 해갖고 다 쫙. 이게 무슨 뭐 고등학교 우리 시험 봤을 때 시험표 공개할 때 똑같이 이런 걸 하니까 참 무지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회사지만은 경쟁이 치열하죠. 이거는 이제 부서별 팀별 실적을 약 20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원 비롯해 전 사원이 모여서 발표해버려요. 또 연말이면 종합순위 발표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무서운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또 하나 복잡한 거는 이익을 그렇게 중시하면서 매출도 중시하면서 또 하나 또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재무제표하고 관리지표도 평가를 합니다. 주주자본 이익률, 투하자본 이익률, 노동분배율, 투자 회수율, 불량 회수율 이런 거 가지고 또 다른 평가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부들이 하는 거겠지만은 단순히 이익의 혈안이 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영의 툴을 지금 갖다가 섬세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소년 야구단 팀 연말에 상을 줄 때 우승팀은 다이아몬드 상입니다. 상금은 무려 1천만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현찰을 줍니다. 준우승 2등 하면은 금상 줍니다. 500만 엔 줍니다. 한국 돈은 6천만 엔 상금 줍니다. 이 상금 가지고 뭐에 어디다 썼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술을 먹던 그건 너들 마음대로 해라. 단 우리는 이렇게 이익 중시한다는 정신을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회사는 매출은 늘 5천억 엔을 연간 넘어야 된다. 또 영업이익은 반드시 1천억 엔을 넘어야 된다. 이런 아주 특이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매출 항상 5천억 엔 넘어야 되는 거야. 이익도 5천억 엔 넘어야 돼. 이거 지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 맘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말이지 매출의 5분의 1, 20%씩 되는 회사가 어딨냐고. 근데 이걸 돌파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대단한 회사죠. 롬이라는 사람, 롬의 그 사또는 그 특이한 사람인데 보통 그 일본의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자식들 혹은 후손들에게 이제 회사를 물려주는데 여기는 또 틀려요. 자식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고객, 사원 중에서 가장 그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아수라장 속에서 아주 엉망진창 아수라장 회사가 최악의 상황에서 결단,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 중에 사장을 뽑겠다라는 게 이 사또의 방침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그 얄짤 없어요. 그런 거. 회사 안에서 제일 똑똑한. 아주 특이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아주 냉혈한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돈 뺏겨 보는 사람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번 돈 가지고 이 사람은 음악재단도 설립을 했고 교토시 교향악단도 지원하고 있고 자기 모교 대학인 리츠메이칸 대학이나 동지사 대학이나 교토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연구시설도 지어서 기부하고 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익을 환호하고 있으니까. 자, 사토 게니치의 경영 철학을 압축해서 5개로 말씀드립니다.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라. 단 하나밖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라. 둘째, 수익, 이익이죠. 안정성, 기술, 사회공헌, 의, 4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라. 그 다음에 개별 기술을 묶어서 기술이 단위 기술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조합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라. 넷째, 인재 양성은 1년 365일 매일 하라. 매일 인재 양성은. 다섯째,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따라서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또의 롬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